자연은 위대한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생명은 자연의 자식들입니다. 그 품 안에서 인간과 동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돼지도 있습니다. 사람과 인연을 맺은 지 반만 년. 그러니까 돼지는 반만 년 동안이나 사람 곁에 살다 죽어 고기를 바친 역사가 깊은 동물입니다. 돼지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 다산을 상징하며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설 서유기 속 저팔계는 구제불능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개과천선하죠. 한국의 재래종 토종 돼지는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에도 강해 그 주인을 닮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돼지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을 들판은 황금 물결로 넘실댑니다. 그것은 이른 봄부터 땀 흘린 농부들의 결실입니다. 그 농부들을 닮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 부지런한 농부는 수확을 끝내고 다시 새봄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는 날. 우리 해남 마늘이 모든 것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마늘 대가리가 사람 대고리만 시가다고. 집에서는 아낙네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합니다. 가마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끓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솥 안에서는 돼지고기가 사람에게 바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삶기를 1시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돼지고기 수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따 돼지고기 맛있겠네. 만났고 힘을 얻겠네. 맛있게 드셔. 마늘을 심느라 땀을 흘려서일까요? 오늘따라 수육이 더욱 맛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먹으니 행복이 충만합니다. 옛날엔 그 시집 장객하고 명절 때나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나눠 먹고 그랬지. 요즘엔 이렇게 흔한 게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다시 오후에 노동이 시작됩니다. 아따 돼지고기를 오늘 삶아서 먹었더니 심이 펄컥펄컥 태우네. 이 맛으로 돼지고기 덕분에 힘도 솟고 기분도 좋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부산. 지금은 한국의 무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골목골목에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서면시장 한 갈래를 차지하는 돼지국밥집들도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 때 생겨나기 시작한 국밥집들은 60년대 들어서 돼지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아픈 기억들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아직도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돼지국밥집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버지하고 또 따라가서 국밥 먹는 그게 지금 인연이 돼가 계속 이쪽을 한 번씩 먹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은 추억. 애들 데리고 와도 막 크게 막 차려놓고 먹이고 싶은데 그냥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거 이건 추억이 있지. 돼지국밥은 그 시절 그 사람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은 부산 경제의 전부였기에
사람들은 시장에서 부대끼며 살았고 연명하기 위해 국밥을 먹었습니다.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것은 등심과 안심 같은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다리, 머릿고기, 내장 같은 부산물들입니다. 부산 돼지국밥은 거칠고 원초적입니다. 거기에는 시장 바닥이 지닌 인생의 야성미가 숨어 있습니다. 진하게 끓여낸 뽀얗고 걸쭉한 국물을 입안 가득 들이키며 시장 사람들은 또 다른 전쟁인 삶을 견디며 버텼습니다. 왜 부산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이렇게 좋아했나요? 예전에 요 뒤에 주변에 고무공장이 얼마나 많았는겨. 퇴근 시간 되면 진짜 이 골목이 빽빽했었어. 공장 사람들이. 부산에서는 했던 뭐 회식이고 뭐 있다 하면 국밥하고 수육이었거든 했던. 어려운 시절을 지나 돼지고기는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튀기고 굽고 조리고 삶고 볶는 다양한 요리법이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소고기보다는 값이 많이 싼 편이니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한 해에 먹는 고기는 51kg. 이 가운데 절반을 돼지고기가 차지할 만큼 돼지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돼지고기에서도 맛이 좋다는 안심이나 등심이 아니라 삼겹살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1년에 먹는 삼겹살은 한 사람이 21kg. 국내 생산으로는 공급이 부족해 해마다 16만 톤씩 수입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인기 없는 삼겹살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최고입니다. 좋아하는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조선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장의 읍내에 뭐 술집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반찬에 해당하는 거기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별도로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의 최고 미식가로 꼽히는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얇게 자른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삼겹살의 원조입니다. 그 작품에서 평양에서 그 돼지 비계를 구워 먹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 비계가 손바닥만한 것을 그 뭐 눈 조각처럼 아주 가늘게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입에 살살 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삼국시대 때부터 한국 민족의 역사와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돼지. 우리는 돼지를 매우 신성하게 여겨 제사 지낼 때 희생물로 쓸 정도였습니다. 관직의 이름에 돼지를 넣을 만큼 부여는 돼지와 깊은 인연을 가졌죠. 돼지는 부여 부족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동물이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묘사된 돼지 역시 나라의 수도를 정하고 왕의 탄생을 가능케 한 영험한 동물이었습니다.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걱정에 깊었던 고구려 10대 산사왕에게 아들을 안겨주어 나라를 잇게 한 것도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굉장히 영험하고 길조를 알려주는 그런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연유로서 유리왕 때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왕 때 고구려의 수도를 점지해 주는 것도 돼지로 나오고요. 상산왕이 후손이 없었는데 후손을 낳을 동천왕의 어머니를 알려준 것도 돼지로 나오고
이 흐름들은 고려의 송악산 남쪽 기술 만월대를 점지해 주는 것으로 대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대지는 나라의 수도를, 그다음에 나라의 국모를 알아보고 점지해 주는 영험한 동물로서 일찍부터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돼지고기도 즐겼습니다. 돼지고기를 양념에 구운 맥적은 고구려의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는 밥상에서 사라집니다. 불교를 숭상하면서 육식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교적 가치에 따라 돼지고기를 저급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의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 씨는 돼지고기에 대해 매우 야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면 항상 한의사님들이 돼지고기나 뭐 이러저러한 걸 먹지 마세요 뭐 그러잖아요. 돼지 사육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고 돼지 그러면 어쩐지 조금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돼지고기는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노동을 제공한 소와 달리 돼지는 먹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면서 돼지는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돼지에 대한 한국인의 상징은 길몽과 제복으로 상징되는 긍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탐식하는 욕심쟁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를 상징하는 돈과 돼지의 한자음 돈이 겹쳐진 것은 그저 우연이었겠지만 돼지는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면서도 먹거리에서는 결코 소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돼지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는 문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서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벌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의 육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돼지를 수입하게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돼지 기르는 일이 지금으로는 벤처가 되는 거예요. 일본인이 좋아하는 부위는 돈가스를 만드는 데 사용한 안심과 등심. 수출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머리와 내장, 다리와 뼈였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돼지고기 부산물을 먹었고 고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삼겹살이 우리가 먹는 최고의 돼지고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일을 열심히 노동하다 보면 땡기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지방,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값싼 삼겹살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또 알파가 또 하나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술이 막걸리에서 소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독한 술을 먹으려면 기름기와 지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이 또 그런 소주 분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오늘도 사람들은 삼겹살 한 점에 고단한 삶을 기대고 소주 한 잔에 마음의 생채기를 씻어냅니다. 제주도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개발된 관광지도 좋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그리 타지 않은 비경들은 제주의 진면목을 선사합니다. 어느 계절에 가도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 제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돼지입니다. 제주도 흑돼지.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멸종 위기에 몰렸던 이 까만 돼지는 다행히도 1986년 흑돼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한 마리가 복원됐습니다. 이 돼지는 김문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 몸 전체가 흑색이고 체구가 작고 비경에 이제 종으로 된 주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배가 전체적으로 처져 있고 왜소하고 귀가 아주 직립 상향입니다. 귀가 쫑긋한 형태가 있고 그 육지부 흑돼지 경우는 귀가 직립 전향 앞으로 쏠리던가 뒤로 조금 뉘어 있던가 뭐 그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인들에게 돼지는 정신문화의 원형적 상징입니다. 빽빽한 원시림 속에 자리 잡은 포제청.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고 풍농과 풍어를 비는 제주 사람들의 정성을 신에게 전해줄 제물은 돼지였습니다. 오늘 돼지를 바칠 신은 마을의 수호신인 토신과 재해를 관장하는 포신. 그거는 평생 살아갈 때 글을 잘 썼는데 좀 비는 제되는데 근데 어제 못 봤죠. 바로 그냥 가져왔어. 그 집에. 호신께서는 우리가 잘 이제 정성껏 모시면은 마을이나 우리 백성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잘 도와주시고 오시는 겁니다. 다른 마을의 포제나 무속 제의와는 달리 나뭇잎 포제에는 희생이라 하여 돼지의 털과 내장만 제거한 뒤 한 마리를 통째로 제단에 바칩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면서 포제는 시작됐습니다. 추기하게 사배 지천우신 상향 안녕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길조, 그리고 나눔의 먹거리까지. 돼지는 제주 사람들의 화합하는 매개체이자 모두의 기원을 모아 녹여내는 촉매제였습니다. 제주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을 나는 것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돼지고기 엿입니다. 가을거지 다 하고 나서 이제 겨울 들면 되게 이제 몸이 약하거나 어르신들은 감기가 많이 오잖아요. 이거를 해서 몸 약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음식이죠. 예. 제주의 고유한 토속 음식인 돼지고기 엿은 조밥에 엿기름을 넣고 삭혀서 엿을 곤 다음 돼지고기를 넣어 만드는 반고체 엿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겨울철 보양식이었습니다. 이거 흑돼지, 이거 제주 흑고. 살을 내는 바닷바람은 강인한 제주인들조차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았고 그 겨울을 나기 위해 지혜를 발동한 것이 돼지고기 엿이었습니다. 엿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영양을 보충했고 봄이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었으니 돼지고기 엿은 제주를 지속해야 한 먹거리였습니다. 그 맛이 궁금했던 아이들이 부모 몰래 꺼내 먹다가 들켜서 혼쭐이 나기도 한 음식이죠. 제주도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유배 온 그 선비들이 많이 와 있는 지역이라서 와서 이제 먹을 음식은 없는데 이제 몸보신은 해야 되겠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는 집에나 이 음식을 해서 먹었지 없는 만들 줄도 모르지만 해서 먹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제주에서 가장 큰 시장. 동문시장에 가면
제주도가 돼지의 섬이라는 사실을 맛으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는 3다의 섬이 아니라 3다의 돼지를 더한 4다의 섬일지도 모릅니다. 동문시장의 고기국수 골목은 일제강점기 때 국수 공장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물은 돼지뼈 삶은 물로 만들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어 먹는 것이 고기국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국수집이라면서요?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 1대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42년이니까 지금 딱 50년 됐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국수 기계가 제주의 토속돼지와 결합한 것이죠.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살코기는 삶아 썰어 돈베고기로, 뼈는 푹 고아 육수를 냈습니다. 육수에 모자반을 넣고 끓이면 몸국, 국수를 말고 고기를 얹으면 고기국수가 됩니다. 고기국수는 돼지고기마저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시절 잔치에서나 맛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양념은 최소로 줄이고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린 고기국수는 묵직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담백하고 제가 먹은 국수 중에 진짜 최고로 맛있네요. 돼지 제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고 돼지고기를 통해 이웃과 공존한 제주 사람들.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돼지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한 것이죠. 도통시 문화는 눈으로 볼 때는 비위생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위생적인 시설이고 그 위생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퇴비를 얻는 것, 단백질을 얻는 것,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현대 문명도 지금 좀 못 쫓아가는 그러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주도 정남 쪽에 있는 오키나와는 돼지와 관련해 제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옛 전통 가옥을 전시한 류쿠무라초는 이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전통 가옥의 생김새도,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후루도 제주도 도통시와 똑같습니다. フールというのは、豚小屋と、トイレが一緒になった建造物で、こちらにあるのは石造りですが、昔はもうそのまま土を広げたり、木造であったり、明治政府になってから、禁止令が発行されています。建物自体は、昭和に入ってからもずっと残っているところも多かったんですが、今はもう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建物になります。 오키나와의 토종 돼지들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본 돼지들과 형제처럼 보입니다. 제주도 흑돼지와 생김새가 흡사한 오키나와 돼지 아구. 이 돼지는 언제 어디에서 왔을까요? アグはですね、もう600年以上以前にですね、いろんな国々から沖縄交流貿易していたんで来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が思われますね。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제주도 유래설. 돼지의 생김새부터 키우는 방식, 음식 조리법까지 비슷한 제주도와 오키나와. 돼지를 둘러싸고 두 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다름 아닌 삼별초입니다. 고려시대 삼별초가 후퇴해 최후까지 몽골을 향해 저항했던 현장. 지금 여기가 지금 삼별초가 머물렀던 군지소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주춧돌이 지금 나란히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특이한 주춧이 하나 있어요. 그는 단순히 유판 모양이 아니라 우주의 별을 전부 새겨놓은 거라고 보면 알 겁니다. 삼별초가 꿈꾸고 있었잖아요. 영원한 해상왕국을 꿈을 꾸는 그런 염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그리고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후퇴했던 삼별초.
제주도는 그들의 마지막 항쟁지가 되었고 패배한 삼별초는 오키나와로 넘어왔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는 약 2년 6개월 정도, 31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패전한 세력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오키나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키나와를 지배했던 류큐 왕국의 수도 슈리성. 류큐 왕국이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는 삼별초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류큐 왕국에서는 삼별초가 넘어간 13세기부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큰 성도 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기와를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기와를 만들었던 흙이 전부 다 오키나와의 흙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 기와는 고려에서 오키나와로 수출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해서 고려의 장인이 오키나와로 가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유년, 즉 1273년에 고려의 기와 장인이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는 명문. 어쩌면 그는 패전의 한을 품은 채 제주 해안가에서 푸른 바다에 몸을 실은 삼별초 유민 중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もともと琉球には豚はいませんので、多分私はだからその朝鮮の方からその豚もこちらの方に来たと。人間が来るのと同時にね、そのものも一緒に入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な。 오키나와 국제거리 시장은 오키나와의 먹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육점에는 돼지 얼굴 껍질을 벗긴 치라가를 비롯해 오키나와의 명물들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豚肉と牛肉でしたらこちら牛肉の扱いもあ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どちらの方がよく出ますか？豚の方がもう沖縄料理全部豚肉使うんでまずはご先祖様にお供えのもので使ったりとか豚肉を煮付けしたりそれから朝にかかったらいつもレバーサービスしてもらうからおつゆ作って食べます.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육식이 가져오는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昔からの伝統ではもうないですよ焼肉っていうのもう煮込みが多いからとりあえず茹でてで野菜といっぱい豚肉も食べるから仲生きする長寿の源ってやつ. 오키나와 최장수 마을인 오기미 마을. 노인들의 몸에서 활력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70세는 청춘일 만큼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그랬을까?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요 간다. 일반적으로 꼽는 장수 음식들은 콩으로 만든 음식, 그리고 신선한 생선과 해조류. 오키나와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毎日があまりくよくもしないで自然と生活しているからそう何も健康の秘訣よって考えたこともないよ。自然にもその年になっているわけ。豚肉好き。大体食べています。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삶은 돼지고기를 2.5배나 많이 먹는 오키나와 사람들. 삶은 돼지고기는 오키나와의 가장 중요한 장수 음식입니다. このように大宜味村の長寿になる秘訣としてはバランスの良い食事と
あと、豚肉料理ですね。豚肉の保存食としての役割も大きくてですね、長寿の秘訣の一つ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곳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밭일 등 육체 노동을 합니다. 적절한 육류 섭취와 적절한 노동. 이것이 이곳 사람들이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自分で畑仕事作業されるの大変じゃないですか？もう慣れてますから。豚肉を食べることが健康の秘訣だとは思いますか？そう思います。昔の年よりはこのリウマチは足骨食べたら良くなるって言ってね、パパヤさっきあった料理のパパヤと炊いて食べよったんです。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으니 요리도 상차림도 직접 해야 합니다. 콩과 야채,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푹 삶아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요리의 밥상을 장식했습니다. いただきます。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갈한 상차림은 인생에 대한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これに50、60はまだ子供、70、80になったらまさかり、90になって迎えに来たら100まで待てと、そして100になったらぼつぼつ考えるという意味の日なんですよ。 독일은 숲과 성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찬했던 독일의 숲. 그리고 그 숲을 가로지르는 독일의 젖줄 라인강. 사람들은 평탄한 곳을 골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부자들은 그곳에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부자와 빈자가 함께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독일인에게 국민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는 영국인에 비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독일인들. 그 이유는 독일의 기후에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긴 겨울은 독일인에게 사육 기간이 짧은 돼지를 선택하도록 했죠. 돼지마저도 귀해 돼지를 잡으면 돼지의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부산물과 삼겹살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낮의 노동을 마치면 사람들은 식당에 모입니다. 각기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모두가 철학자입니다. 과묵한 독일인들이 말의 성찬을 늘어놓는 곳이 바로 술집인 셈이죠. 그들이 맥주와 함께 먹는 요리는 돼지고기 요리. Eigentlich ein arme Leute-Essen gewesen, weil am Schwein wird natürlich zuerst gegessen, das Filet, dann der Nacken, die Steaks. Aber die Achsen, die Beine sind quasi am Anfang das, was übrig geblieben ist. Und Berlin hatte traditionell viele Arbeiter mit wenig Geld. Und die haben das Eisbein quasi als Berliner Nationalgericht etabliert. 맥주와 와인을 섞은 물에 돼지 정강이 부위를 푹 삶아낸 것이 아이스바인. 접시에는 삶은 족발과 으깬 감자가 함께 올라갑니다. 슈바인스 학세는 삶아낸 것을 졸인 뒤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낸 것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이 음식은 안주로도 그만입니다. Super, vielen Dank. Dankeschön. 한국에 삼겹살에 소주가 있다면 독일에는 슈바인스 학세와 맥주가 있습니다. Das Schwein als Lebensmittel ist Teil, ich glaube, jeder deutschen Familie. In jeder Familie wird, oder in fast allen Familien wird jeden Tag in der einen oder anderen Form etwas vom Schwein konsumiert. Da bin ich ziemlich sicher, eben durch Wurst. Von daher könnte man wahrscheinlich schon sagen,
Ohne Schwein wäre die Speisekarte definitiv trauriger in Deutschland. Lassen Sie es mich so sagen, Schwein gehört zu den Deutschen wie VW, Audi oder BMW. Das ist typisch deutsch. 바라만 보아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스페인의 대해사. 이곳에는 참나무 열매를 개걸스럽게 먹는 발이 까만 돼지 이베리코가 살고 있습니다. 이베리코는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어와 함께 세계 4대 진미로 꼽힙니다. 일반 돼지에 비해 풍미가 뛰어나 미식가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잘 키우면 명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국 런던에는 오늘도 템스강이 흐릅니다.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국회의사당과 빨간색 2층 버스는 영국을 상징하죠. 한편으로는 버킹엄 궁이 이곳은 왕의 나라임을 일깨웁니다. 그만큼 영국은 군주제와 민주제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영국인의 아침은 스리랑카에서 온 홍차로 시작됩니다. 영국산 쇠고기를 두툼하게 잘라 굽거나 소금과 후추로 간단히 맛을 낸 쇠고기를 오븐에서 통째로 구워낸 로스트 비프. 흰살 생선을 튀겨낸 피쉬앤칩스. 그리고 블랙 푸딩. 한국의 순대와 매우 닮은 블랙 푸딩은 영국인의 아침 식탁에 꼭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What we're doing now, we're going to take some traditional English black pudding. I'll take it over to the workstation and we'll slice it in preparation to cook. 돼지 피와 오트밀, 보리를 넣어 만들어 단백질과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블랙 푸딩은 최근 유럽에서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커피와 빵이 주식인 유럽식 아침 식사에 비해 영국식 아침 식사는 매우 푸짐합니다. 베이컨과 달걀, 소시지와 토마토 등 실속 있게 차려진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그 중심엔 돼지 순대, 그러니까 블랙 푸딩이 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인의 식탁에서 순대는 서민들과 역사를 함께 해온 음식이었습니다.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과 베트남, 태국에서도 발견되는 순대. 순대는 세계의 공통 음식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달라도 영양가가 높은 재료가 들어가는 점은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대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어울리는 식탁에서 순대는 우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안주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정신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혜택이 돼지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방법이 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돼지를 놓아 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산세가 좋은 이 마을에 사는 돼지들은 음악도 감상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축사는 사람이 살아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저희 농장 시설 투자 중에서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게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농장.
죽어서 사람에게 고기를 바치는 돼지를 험하게 키우기가 미안했습니다. 4,000마리가 들어가는 공간에 2,400마리만 키웁니다. 효소가 섞인 톱밥도 두툼하게 깔아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불가능한 공장식 축산과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저런 사육 방식을 탓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사료는 한 달의 발효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지자체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EM 발효액을 배양해 직접 만듭니다. 술 냄새가 나죠. 이가 차를 먹고 나오는 분변에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소화 효율을 좀 개선시키는데 최종적으로는 육질이 이 바로 배합 사료 먹은 돼지와 안 먹은 돼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돼지들은 칩으로 만든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칩 속에 개체 모돈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모돈의 일생을 다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대의 카메라가 보내는 데이터에 기반해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은 3년 동안 외국의 농장을 직접 뛰어다닌 열정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신 모돈의 사료 섭취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설정량이 있고 섭취량이 있고 그 퍼센테이지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섭취 여부와 입장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축산업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육사와 가축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삽니다.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돈도 벌어야 되지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농가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래서 저희 농장 이름이 더불어 행복한 농장인 게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일단 먼저 돼지가 행복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로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농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 백두대간 기슭에 있는 농장에는 흑돼지가 삽니다. 넓은 축사에서 돼지들이 한가롭게 있습니다. 어미젖을 빠는 새끼 돼지들은 영양이 좋아서인지 털 색깔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에서는 영리한 돼지의 본성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사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산과 들에 온갖 풀을 베어다 먹이고 정미소에서 얻어온 쌀겨, 방앗간의 깻묵, 밭에서 난 건초들을 뒤섞어 발효시킨 것이 돼지들의 주식입니다. 돼지들이 원래 그 사료만 먹던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산속의 산 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이제 풀을 주고 있는 거고 훨씬 더 건강해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사방이 뻥 뚫린 축사. 냉난방을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지만 돼지들은 스스로 추운 계절과 온도를 견딜 만큼 강합니다. 이렇게 자란 돼지고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불판에 올려진 고기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기에서 흘러내린 기름색이 맑습니다. 이 기름이 한 이틀 정도가 지나도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네. 200마리면 한 농가가 자연양돈이라는 거는 밥, 사료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리수가 많아지면은 관리도 힘들어지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돼지가 건강해야 훌륭한 먹거리가 나옵니다. 좋은 돼지고기 조건은 맛있는 돼지고기, 안전한 돼지고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맞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의 맛은
어떤 건가. 그걸 계속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맞는 돼지 품종을 개량하고 거기에 맞는 돼지고기 사료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사용 방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이 식당은 35년 동안 오직 돼지 불고기 하나만을 손님에게 냈습니다. 오늘도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때마다 이렇게 전쟁 치르기를 35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손님들이 이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연탄불로 고기를 굽습니다. 특징이라면 손님들이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직접 구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탄불에 올려진 고기들은 적당히 기름을 빼면서 익습니다. 출발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늘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주인 부부는 온갖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저 고기를 파는 식당이 아니라 정성을 대접하는 식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굽는 이는 안주인입니다. 점심때면 늘 불 앞에 앉습니다. 고기 무치는 것은 너무 그냥 소홀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정성이 들어가고 내가 이쪽에서 하나라도 더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무칠까 그 연구를 해야 돼. 손님들한테 맛있다 할 때 그 기분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잘 먹고 가신다 할 때. 돼지 불고기 1인분에 손님들은 배가 부르고 행복해집니다. 연탄불에 구워서 먹는 거는 좀 색다르고 그래서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고소한 맛도 나고 부드럽고 연하고 비기가 있어도 고기가 부드럽고 연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하는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된 서울. 다양한 이름의 수많은 식당들. 이제 한국의 돼지고기 메뉴는 단순히 한국인만 먹는 고기를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돼지고기 요리가 드라마와 대중음악에 이어 새로운 한류로 등장하면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美味しい。油が甘くて美味しい。いや、美味しいとしかもう言えなく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モクサルの方がお肉が甘い感じがする。 This pork is really succulent. It's so juicy. I'm not sure how it's so juicy, but and cooked so quickly, it's so tender but juicy at the same time. 사람들은 새로운 레시피를 찾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듯 한국인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운 돼지고기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침을 반복했던 돼지고기가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조리법을 좀 다양화만 하게 되면 앞으로 좋아할 고기는 돼지고기 같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저급 영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는 그 키워드를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뽑거든요. 돼지고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면서도 가격 대비 그 영양성만 놓고 보면 가성비가 최고인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수육 한 점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던 돼지고기는 어쩌면 한국인의 로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게 올라선 소득 3만 달러의 시대에 돼지는 더 이상 가난한 시절에 선망했던 음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빈부를 떠나 모든 한국인이 함께 먹는 돼지고기는 우직하고 성실하게 땀의 가치를 믿었던 한국인에게 이제 가장 친숙한 음식입니다. 거기에 더해
제사 음식의 신성함을 넘어서 상상력이 깃든 레시피로 요리된 돼지고기는 한국인의 자신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무한한 변화와 성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인이 보입니다.